콜롬비아를 한국이 살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한국 덕분입니다.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의 이 한마디가 지금 남미 군사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의 바다 전쟁. 수십 년간 정부조차 손을 못 댄 바닷길 위의 지옥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기적처럼 승리를 거둔 날, 모든 공은 한국에서 온 낡은 배 한 척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보낸 건 단 한 척의 퇴역 군함. 처음엔 녹슨 선체와 벗겨진 페인트 때문에 이게 무슨 선물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현재 콜롬비아 해군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서 중심 전력이 되었고, 실종 선박 구조 작전에서도 단독 출동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배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 배는 싸우는 배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배였다. 지금 콜롬비아 해군 내부에서는 한국 정신, Korean Spirit이라는 말이 공식 용어처럼 회자되고 있고, 그 배를 타봤던 선원들은 기적의 배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낡은 배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도 사람들은 한국이 우리에게 배가 아닌 영혼을 줬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콜롬비아 해군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카를로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에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때 저는 카르타헤나 해군기지에서 함정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통보가 내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퇴역 군함 한 척을 우리나라에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콜롬비아 해군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함정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원은 분명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버린 배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료 장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짜니까 그냥 받는 거지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어차피 우리 돈으로는 새 배 살 수도 없으니까 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 역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부관이 제게 달려와서 한국에서 온 배가 부두에 도착했다고 알려줬어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온 거였죠. 부두로 향하는 길에 다른 장교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김소령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른 나라에서 쓰다 버린 배를 받는 기분이 어떠냐고 말이죠. 저는 일단 봐야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부두에 도착해서 그 배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길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도 여러 곳에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소위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배냐고 말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고물덩어리 같았어요. 무장 시스템도 우리가 사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레이더나 통신 장비들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과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낡아 보이는데 뭔가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갑판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로프들도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배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이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오래된 배라면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 배처럼 견고했어요. 엔진룸으로 내려가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배선이 색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계기판들도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했어요. 함께 온 기술장교가 의아해했어요. 퇴역함이라면서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말이죠. 함교에 올라가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창문의 각도와 높이가 절묘해서 시야가 정말 넓었어요. 마치 바다 전체를 품에 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조타실 한쪽 벽면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적힌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항해 되세요. 한국 해군. 그 글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군사 원조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보낸 걸까? 배에서 내려와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오늘 본 한국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냉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이야. 하메스 소령이 포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겉만 봐도 완전히 낡았잖아. 저런 걸로 뭘 하라는 거야? 맞아. 우리가 고물상인 줄 아나? 다른 장교가 맞장구 쳤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주는 게 나았을 텐데.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외관상으로는 그들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배 안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냐? 아무리 내부가 깨끗해도 결국 남의 나라에서 쓰다 버린 배잖아. 로드리게스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 배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순수한 선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오후에는 취역식 준비회의가 있었습니다. 해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서 언론 발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어요. 제동님은 이번 한국 함정 도입이 콜롬비아 해군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하셨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그리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뭐라고 발표할 예정입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해군 전력 증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홍보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속마음은 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들은 대화들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창피하지 않아? 다른 나라 공을 받아서 좋다고 홍보하는 게 어쩔 수 없지. 윗선에서 결정한 일인데 그래도 공짜니까 받는 거 아냐? 우리 예산으로 3배 살 돈도 없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그 배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부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배는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석양을 받은 배의 모습은 아침과는 또 달랐어요. 녹슨 부분들이 오히려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고 벗겨진 페인트마저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배의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체에 작은 흠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생긴 상처들 같아 보였어요. 이 배는 정말로 바다에서 치열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배였습니다. 갑판으로 다시 올라가 보니 낮에는 못 봤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난간의 용접 부분들이 정말 정교했고 각종 장비들의 배치도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배를 설계하고 건조한 사람들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를 왜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인데 굳이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 이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한국에서 온 배를 봤는데 정말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 겉으로는 낡아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 마치 그 배에 영혼이 있는 것 같달까. 아내는 웃으며 제가 너무 감상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그 배의 첫 출항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관으로 승선하게 되었고 함께 올라간 승무원들은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기관장 페드로가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배는 낡은 배죠.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해도 속은 다를 거예요. 오전 9시 출항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을 시동하는 순간을 모두들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혹시 이상한 소음이 나거나 진동이 심하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진동도 전혀 없었고요. 마치 새 배의 엔진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드로타스 안토니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군함 엔진은 처음 봐요.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더욱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소리가 다른 배들과 달랐어요. 물소리가 정말 부드러웠거든요. 마치 배가 물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물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님, 속도를 좀 더 올려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모든 승무원들이 주목했어요. 보통 오래된 배들은 속도를 높이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 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레이더 담당 중사가 말했습니다. 계기판 수치들이 모두 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을 넘어서 완벽해요. 함교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시야가 360도 완전히 트여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도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이런 설계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레이더에서 알 수 없는 신호가 감지된 거예요. 작은 점 하나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레이더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 보니 작은 어선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조난 신호 같은데요? 통신병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배의 자동음성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한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조난 선박이 감지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완벽한 스페인어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차가운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누가 저걸 설정한 거죠? 제가 승무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조난 어선에 접근하면서 더욱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배에는 구조 장비들이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구명보트부터 시작해서 의료 장비, 구조용 로프까지 모든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 정말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게 맞나요? 구조 담당 상사가 의아해했어요. 구조 장비가 전투 장비보다 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구조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배의 안정성 때문에 구조 작업 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조난당한 어부 3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어요. 구조된 어부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지나쳤는데 이 배만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배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환하는 길에 승무원들의 표징이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 배 정말 대단해요. 기관장 페드로가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배를 다뤄봤지만 이런 배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마치 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조타수도 동의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면서 저는 이 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퇴역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고 관리했던 특별한 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출항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이 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배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둘러보기로 했어요.
통신실로 향하던 중 젊은 통신병 마르코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령님, 이것 좀 보세요. 어제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마르코가 내민 것은 두꺼운 파일철이었어요. 표지에는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Maintenance Log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비일지 같은데요. 근데 이상한 게 보통 퇴역할 때는 이런 기록들을 다 가져가거나 폐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남겨둔 거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하게 적힌 정비 기록들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 있었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중간중간에는 도면과 그림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아는 사람 있나요? 기지에 김 통역관이 있어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1시간 후 김 통역관과 함께 그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통역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거 정말 특별한 기록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단순한 정비일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김 통역관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은 엔진 점검 기록인데 마지막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죠? 나는 이 배를 싸우는 배가 아닌 살리는 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술중사 박민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고백서였어요. 다른 페이지에도 이런 메모들이 있나요? 김 통역관이 계속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정비병들의 메모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 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또 다른 메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탈 수는 없지만 이 배를 받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엔진 정비 기록 옆에는 연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 전자장비 점검 페이지에는 레이더 최적화 팁, 심지어 갑판 청소 기록에도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특별한 코팅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정성스럽게 일했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록이 퇴역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퇴역이 결정되면 대충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파일 뒷부분에는 더욱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작성한 인수인계서였는데 단순한 업무 인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가 담겨 있었어요. 엔진룸 팀장이 쓴 글인데요. 김 통역관이 번역해줬습니다. 이 배의 엔진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정비법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통신실 팀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비상시에는 이 주파수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심지어 주파수 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전체 승무원들이 함께 쓴 것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죠? 김 통역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배를 받으실 분들께 우리는 이 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이제 이 배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배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이 배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순간 저는 왜 한국 해군이 이 배를 우리에게 보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한 배에 대한 사랑과 정성, 그리고 새로운 주인에 대한 배려가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중령님, 이런 기록 처음 봐요. 마르코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배들 정비일지는 그냥 숫자와 체크만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배를 사랑했구나 싶어요. 파일을 덮으면서 저는 이 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배는 그냥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였습니다. 정비일지를 읽은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한국 승무원들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기실을 점검하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무기실 문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Safety first. 안전이 최우선.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볼펜으로 손글씨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김 통역관을 불러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무기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이런 메모들이 숨어 있었어요. 탄약고 입구에는 습도 조절 필수, 여름철 특히 주의라고 적혀 있었고, 각종 계기판 옆에는 이 버튼은 비상시에만 사용이라는 주의사항들이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네요. 무기 담당 중사 루이스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매뉴얼만 읽고 끝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팁들을 남겨뒀어요. 엔진룸으로 내려가 보니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복잡한 배선들 사이사이에 작은 라벨들이 붙어 있었는데 단순히 A선, B선이라고 표시한 게 아니라 연료 공급 라인 누출 시 즉시 차단, 냉각수 순환, 온도 80도 이상 시 점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함께 있었어요. 이거 봐요, 중령님. 기관병 카를로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배선 연결 부분에 뭔가 적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김 통역관에게 물어보니 이 연결부는 진동에 약하니 정기적으로 체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래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다른 배들에서는 여기가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배는 특별한 고정 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요. 엔진룸을 한 바퀴 돌면서 더 많은 숨겨진 배려들을 발견했습니다. 엔진 온도계 옆에는 여름철 기준 온도와 겨울철 기준 온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었고, 오일 교환 주기도 일반 작전과 장거리 항해로 나뉘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뒀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관장 페드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30년간 엔진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건 처음 봐요. 마치 자기 아들에게 차를 물려주면서 모든 주의사항을 적어주는 아버지 같아요. 통신실에서도 비슷한 발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무전기 옆에는 이 지역 최적 주파수, 날씨, 아쿠아시 대체 채널 같은 정보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안테나 조정법까지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것도 보세요. 통신병 페르난도가 레이더 화면 옆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어요. 김 통역관이 읽어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레이더 해상도가 떨어질 때는 이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마법처럼 깨끗해집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그런지 해볼까요? 페르난도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버튼을 눌러보니 정말로 레이더 화면이 더 선명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팁이에요. 페르난도가 감탄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함교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조타실 바닥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표시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각도와 방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타수 안토니오가 궁금해했어요. 김 통역관이 확인해 보니 최적 조타 위치라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에 서면 모든 계기판과 바다를 가장 잘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안토니오가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에서 조타할 때보다 훨씬 편해요. 하루 종일 배를 둘러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은 단순히 배를 운용한 게 아니라 이 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거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그냥 퇴역함이 아니에요. 한국 해군의 20년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교과서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봤어. 그 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 무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남겨둔 배려와 정성이 배 곳곳에 숨어 있어. 마치 좋은 선배가 후배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 같아.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남긴 흔적들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기점검을 위해 여러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간 날이었어요. 전기 시스템 점검을 담당한 기술병 마누엘이 배 전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전압 조절기를 점검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작은 실수가 일어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마누엘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잘못 만진 스위치 때문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멈춰 섰어요. 무슨 경보죠? 제가 급히 물었습니다. 화재 경보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화재는 없어요. 제가 실수로 센서를 건드린 것 같아요. 마누엘이 급히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한 번 울린 경보는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모든 승무원들이 비상 절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배의 자동 음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비상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나왔다가 곧바로 완벽한 스페인어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는 지금 당신을 구조하러 가는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차가운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가 저런 메시지를 설정한 거죠? 제가 승무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통신병 페르난도가 당황했습니다. 매뉴얼 어디에도 그런 기능은 없었는데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 음성 메시지 때문에 이상하게 분위기가 차분해졌어요. 마치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누엘이 드디어 올바른 절차를 찾아서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삐이 소리가 멈추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뭐였죠? 기관장 페드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통역관을 급히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통역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어로 먼저 나왔다가 스페인어로 바뀌었다고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김 통역관이 통신실로 가서 시스템을 확인해 봤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매뉴얼에도 그런 기능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누군가 미리 설정해 둔 건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비밀리에 설치해 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숨겨진 기능일 수도 있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다시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배 안을 걸어 다니면서 오늘 일어난 일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함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배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배는 지금 당신을 구조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오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이 이 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이 배는 그들에게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지키고 도와주는 생명의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 배를 완벽하게 관리했던 거고 우리에게 보낼 때도 모든 정성을 다한 거였어요.
이 배가 우리에게 와서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조타실에서 일몰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배와 처음으로 진정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배는 그냥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해군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배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받아줘서.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배가 조금 흔들렸어요. 마치 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또 그 배 이야기야? 이 배에는 정말로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아내는 웃었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이 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신비로운 음성 메시지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드디어 우리 배가 실전에 투입될 기회가 왔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에서 마약 밀수선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상부에서는 우리 배를 포함한 합동 작전을 지시했어요. 작전 브리핑에서 작전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고속 밀수선 한 척이 우리 영해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함정들과 협력해서 차단 작전을 수행하십시오. 저는 함장으로서 이번이 한국 함정의 첫 실전 투입이라는 점에서 긴장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훈련과 구조 작업만 했지 실제 추적 작전은 처음이었거든요. 중령님, 솔직히 걱정되네요. 부함장 로드리게스 소령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남의 나라에서 쓰던 배잖아요.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아무리 인상적이었어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이 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였거든요. 출항 준비를 하면서 승무원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은 처음 타는 배로 실전에 나간다는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배로 정말 밀수선을 잡을 수 있을까요? 레이더 담당 상병이 불안해했어요. 걱정 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제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작전 해역에 도착해서 다른 함정들과 합류했습니다. 총 4척의 함정이 참여하는 작전이었는데 우리가 가장 오래된 배였어요. 다른 배들은 모두 최신 장비를 갖춘 신형 함정들이었습니다. 이거 창피하지 않아? 통신병 페르난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배들 보니까 우리가 완전 고물 같아 보여. 실제로 다른 함정들과 나란히 서 있으니 우리 배의 낡은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들, 녹슨 난간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목표물이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작은 선박이었어요. 목표 발견, 방위 영사명도, 거리 15L이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추적 시작한다. 제가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신 장비가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다른 함정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통신 장애입니다. 통신병이 당황하며 외쳤어요. 무전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순간 함교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합동작전에서 통신이 끊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왜 이런 일이? 부함장이 화를 냈어요. 역시 낡은 배는 낡은 배야.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기술병들이 급히 통신 장비를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령님, 다른 배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응답할 수가 없어요. 부함장이 답답해했어요. 바로 그때 지휘본부에서 질책하는 무전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수신은 되었거든요. 코랄함, 왜 응답하지 않는가? 즉시 응답하라. 하지만 우리는 송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한 승무원이 욕설을 내뱉었어요. 역시 퇴역선은 퇴역선이야.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이 배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령님, 작전을 포기하고 귀향해야 할까요? 부함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작전을 수행하자니 다른 함정들과 협조가 불가능했고, 포기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목표물 추적은 계속하면서 통신 복구를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역시 너무 기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한국 승무원들이 정성스럽게 관리했다고 해도 결국 오래된 배는 오래된 배였어요. 통신병들이 계속 장비를 만져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포기해야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레이더에 작은 신호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밀수선과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신호였어요. 저건 뭐죠? 레이더 담당자가 의아해했어요. 망원경으로 확인해 보니 작은 어선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조난선 같은데요? 보초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배의 자동 음성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조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배는 지금 당신을 구조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스페인어로 나왔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동 음성이 울려 퍼진 후 함교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통신장애로 인한 좌절감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모든 승무원들이 조난선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중령님, 저 어선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망원경을 든 보초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엔진 화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약 밀수선 추적 작전 중이었거든요. 조난선을 구조하면 밀수선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통신장애로 인해 지휘본부의 상황을 보고할 수도 없었고요.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함장 로드리게스 소령이 물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수선과 조난선, 둘 다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작전을 포기하고 구조에 나서야 할까요? 항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타수 안토니오가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그 음성 메시지 기억나세요? 이 배는 지금 당신을 구조하러 가는 중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부함장이 짜증스럽게 반응했어요. 지금 우리는 작전 중이라고. 하지만 안토니오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 말이 이 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안토니오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발견한 한국 승무원들의 메모들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 살리는 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난선 구조를 우선으로 한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작전은 어떻게? 부함장이 걱정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배를 우리에게 준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요? 즉시 조난선을 향해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배의 속도가 빨라서 금세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선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3명의 어부가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조 준비, 제가 명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통신 장비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전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통신병 페르난도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정말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지금 다른 함정들과 통신이 가능해요. 즉시 지휘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통신장애로 인해 조난선 구조를 우선 수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지휘본부의 반응은 우려했던 것과 달랐어요. 잘했다, 코랄함.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다. 밀수선은 다른 함정들이 계속 추적 중이니 구조 작업에 집중하라. 구조 작업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배의 안정성 덕분에 구조용 보트 진수도 쉬웠고 구조 장비들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 배 정말 구조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구조대장이 감탄했습니다. 3명의 어부를 모두 안전하게 구조한 후 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도 실시했어요. 배에 비치된 의료 장비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조된 어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른 배들은 모두 지나쳤는데 이 배만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니에요. 어부가 제 말을 끊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배는 정말로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예요. 저희가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해준 게 이 배였거든요. 무전으로 대답했다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우리는 통신장애 때문에 송신이 불가능했었는데. 네, 분명히 이 배에서 곧 도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줬어요. 통신병 페르난도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송신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혹시 자동 응답 시스템이 있나요? 제가 페르난도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매뉴얼에도 없고 또 다른 미스터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배에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구조 작업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무전으로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함정들이 협력해서 밀수선을 성공적으로 납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됐네요. 부함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조난선을 구조하는 동안 다른 배들이 밀수선을 잡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배는 정말로 구조를 위해 만들어진 배였고 오늘 그 본연의 역할을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승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있었던 회의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이 배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레이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통신장애도 결국은 우리를 조난선으로 이끈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이 배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조타수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또 그 배 이야기구나. 이 배는 정말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오늘 그걸 확실히 느꼈어.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배였어요. 조난선 구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오늘 일어난 통신장애와 신비한 자동응답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김통역관과 함께 다시 한번 배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통역관님, 혹시 이 배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없을까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함께 함장실부터 시작해서 배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세심하게 구석구석까지 살펴봤어요. 조타실 뒤편 작은 캐비닛에서 김통역관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중령님, 여기 또 다른 파일이 있어요. 꺼내본 것은 얇은 노트북 하나였어요. 겉표지에는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김통역관이 표지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승무원 개인 소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인적인 일기 같은 건 것 같아요. 노트를 펼쳐보니 여러 사람의 필체로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치 돌려가며 쓴 일기장 같았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읽어주세요. 김통역관이 천천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배가 조난당한 어선을 구조했습니다. 3명의 어부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어요. 이런 순간에 저는 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한 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배를 타고 있어요. 통신병 김정호. 계속해서 다른 글들도 읽어달라고 했어요. 어제 태풍 속에서 표류하던 화물선을 도왔습니다. 우리 배의 안정성 덕분에 위험한 구조 작업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 배는 정말로 바다의 수호자 같습니다.
기관병, 이성민. 오늘 훈련 중에 동료가 바다에 빠졌는데 우리 배의 구조 장비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분도 안 되어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어요. 이 배를 설계한 분들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구조 담당 박상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모두 구조와 관련된 경험담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전투나 작전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구조 이야기만 가득해요. 김 통역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러네요. 마치 이 배가 처음부터 구조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노트 중간쯤에서 특별히 인상 깊은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 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의 진짜 무기는 대포나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다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항해사 조민철. 그리고 여기 봐요. 김 통역관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 배를 받을 새로운 주인들에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곧 이 배와 작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이 배가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부디 이 배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세요. 이 배는 파괴하는 배가 아니라 구원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승무원 일동.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이 촉촉해졌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얼마나 이 배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배를 보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배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조난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구조 모드로 전환됩니다. 때로는 승무원들도 모르게 작동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배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배에 심어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제가 무릎을 쳤어요. 김 통역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모두 설명되네요. 통신 장애도, 자동 응답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 배에 영혼을 불어넣은 거였어요. 노트를 덮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한국에서 우리에게 준 퇴역함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해군이 다른 국가의 해군에게 전하는 철학이었고,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진짜 사명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김 통역관님, 이 노트는 우리가 소중히 보관해야겠어요. 당연하죠.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그날 저녁, 주요 간부들을 모아서 이 노트의 내용을 공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부함장 로드리게스 소령이 말했어요. 왜 이 배가 그렇게 특별한지. 맞아요. 우리가 받은 건 배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정신이었어요. 기관장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 뭔데? 그 배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이제 알겠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이제 저는 이 배와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퇴역함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배를 맡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노트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해군 본부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배를 콜롬비아 해군의 정식 함정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제동님을 비롯해서 여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이 배의 담당 함장으로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한국에서 받은 함정의 명명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동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작전 참모가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후보로 오른 이름들은 콜롬비아호, 카르타헤나호, 볼리바르호 등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함정 명명 규칙에 따른 것들입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콜롬비아호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름이니까요. 볼리바르호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영웅을 기리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인 명명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동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카를로스 중령. 그 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네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제동님, 저는 이 배에 이름을 새로 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동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배와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작전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령, 우리 해군의 함정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식의 이름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달간 경험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남긴 정비일지, 곳곳에 숨겨진 배려의 흔적들, 그리고 신비로운 자동 음성 시스템까지. 이 배에는 한국 사람들의 20년간의 경험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군함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철학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제동님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계속 말해보게. 이 배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마치 그 소중한 메시지를 덮어버리는 일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우리 해군의 함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본질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참모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중령,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실용적인 문제예요. 이 배는 한국식으로 운용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승무원들이 남긴 매뉴얼과 노하우들을 따를 때 말이에요. 제동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자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공식 명칭은 우리 규정에 따라 정하되 이 배만의 특별한 별칭을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리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어떤 별칭 말인가? 저는 지난 며칠간 승무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별칭을 말씀드렸어요. 조용한 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조용히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해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싣는 배라고도 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곰곰 생각해보는 것 같았어요. 제동님이 입을 여셨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 부제독이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중령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 관례와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작전 참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이 배의 성능을 보면 기존의 틀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구조 능력이 전투 능력보다 뛰어나니까요. 토론이 1시간 정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제동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좋다. 공식 명칭은 CRC 코랄컬러로 등록하되 이 배만의 특별한 정체성은 인정하기로 하자. 그리고 승무원들이 부르는 별칭들도 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이 배는 형식적으로만 우리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동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카를로스, 자네가 그 배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겠다. 네, 제동님. 이 배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해군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 같다.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존재라는 것을. 그날 저녁 승무원들에게 회의 결과를 알려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중령님. 조타수 안토니오가 말했어요. 이 배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붙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 배의 진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기관장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혼자서 배에 올라가 함교에 섰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국 해군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배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었어요. 명명회의가 끝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CRC 코랄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승무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별칭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승무원들만 조용한 배, 마음을 싣는 배라고 불렀는데 점차 다른 함정의 승무원들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기지 전체에서도 그런 별칭들이 통용되었습니다. 야, 조용한 배 승무원들 정말 부럽다. 다른 함정 승무원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맞아. 그 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우리 배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병들 사이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 배치된 신병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중령님, 정말로 그 배에는 한국인의 영혼이 살고 있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선배들이 그러는데 그 배는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고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승무원들을 보호해주고 조난자가 있으면 저절로 찾아간다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요. 신병, 중요한 건 그런 전설이 아니야.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그걸 만들고 관리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야. 어떤 마음이요?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 동료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지. 신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이 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배는 사람을 구하는 배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기지에서 온 방문자들도 우리 배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정말로 그 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부산 해군기지에서 온 장교가 물어봤어요. 한번 직접 타보시겠어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 장교를 배에 안내해서 한 바퀴 둘러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는데 점차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 배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어요. 어떤 기운이요? 평화로운 기운이랄까요? 다른 군함들은 뭔가 긴장감이 돌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편안해요. 마치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이 배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견학을 왔는데 생도들이 우리 배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왜 하필 이 배를 보고 싶어 하나? 제가 인솔 교관에게 물어봤어요. 생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배가 있다고. 그 배에서는 진짜 해군 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도들을 배에 태워서 설명해 줬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남긴 메모들, 정성스러운 정비 기록들, 그리고 구조의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서 말이죠. 선배님, 이 배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한 생도가 물어봤어요. 대포도 미사일도 아니야. 바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지. 그 말을 들은 생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 해군이 이 배를 우리에게 준 이유도 그거야. 함정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견학이 끝나고 생도들이 돌아간 후 교관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생도들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희도 배우는 게 많아요. 이 배 덕분에 해군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승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우리 배가 정말 유명해졌네요. 통신병 페르난도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다른 배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조타수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이 배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심어준 정신 때문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기관장이 물어봤어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이 배가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는 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승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계승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갑판에 서서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배도 콜롬비아의 배도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배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편지 하나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몇 달 전 우리가 구조했던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함장님께, 저는 파블로입니다. 몇 달 전에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배의 함장님이시죠?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매일 말해요. 그날 우리를 구해준 건 배가 아니라 손이었다고. 바다에서 우리를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커서 아버지처럼 어부가 될 건데 그때 혹시 위험에 빠지면 또 그 배가 와서 구해줄 거라고 믿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 배는 쇳덩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제가 바다에 있었을 때 정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함장님과 선원분들, 그리고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김 통역관을 불러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한국의 원래 승무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중령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국 해군에 연락해서 이 편지를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 한국 해군본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측에서도 우리 배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원래 그 배의 마지막 함장이었던 분이 직접 보낸 편지였습니다. 카를로스 중령님께, 저는 그 배의 마지막 함장을 맡았던 김태호 대령입니다. 귀하의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가 20년간 아끼고 사랑했던 배가 새로운 곳에서 계속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배를 콜롬비아에 보내기로 결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원했지만 콜롬비아 해군의 구조 정신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마약 밀수와 해적들로 위험한 바다에서도 항상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했어요. 이 배가 콜롬비아에 가면 제대로 쓰일 거라고. 단순히 전쟁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배로 말이에요. 편지 마지막에는 더욱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승무원들이 그 배에 남긴 모든 메모와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자동구조 시스템을 발견해 주셔서 기뻐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에 몰래 설치한 특별한 장치였거든요. 진짜 위험한 순간에만 작동하도록 설계했어요. 부디 그 배와 함께 많은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승무원들과 함께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배에 대한 이야기는 콜롬비아 해군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신병 교육 때도 우리 배 이야기가 사례로 사용되었고 해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한국 정신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해군은 적을 많이 물리치는 해군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해군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해군의 새로운 모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그 배의 함교에 섭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배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요. 한국 승무원들이 숨겨둔 작은 배려들, 세심한 설계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엔진룸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한국 승무원들의 사진들과 함께 이런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이 배를 받으실 분들께 우리는 이 배와 함께 웃고 울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배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 배의 진짜 힘은 엔진이나 무기가 아니라 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메모를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받은 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해군이 다른 국가의 해군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가장 숭고한 임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배와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매번 출항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우리는 한국 해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자. 한국 해군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은 아직도 매일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배가 바다에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한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해군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배를 준 게 아니라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